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검사는 더 자주 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에요. 특히 75세 넘으신 분들 중에 혹시나 암이라도 놓칠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매번 병원 예약부터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받고 계신 그 검사가 정말 여러분의 몸을 지키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의식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저는 30년간 노년기 건강관리를 연구해온 박사 김주연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75세가 넘으면 검사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병원을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나이든 몸에 맞게 검사도 현명하게 선택할 때라는 이야기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검사를 받아오셨나요?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검사를 줄이면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큰 병을 놓치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챕터 3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건강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까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참 비슷한 사연이 많이 찾아옵니다. 얼마 전 78세 박영수님이 굉장히 수척한 얼굴로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저 건강하려고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검진했는데 왜 저는 자꾸 병원 신세만 지는 걸까요? 하시더라고요. 박영수님은 평생 자기 몸을 아주 철저히 관리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70대 초반까지 매년 대형 검진센터에서 종합검진 받으시고 주변에서 좋다 하면 PET-CT, MRI도 빠짐없이 다 받으셨죠.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겠다고 미리미리 발견하면 자식들 덜 힘들다는 생각 하나로 수십 번의 검사실 문을 열고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대장 내시경 도중 합병증이 생겨서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계셨고 이후론 걷는 것도 식사하는 것도 이전 같지 않게 변해버렸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조기암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박영수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어요. 선생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몰랐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박영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75세가 넘으면 몸의 회복력이 확실히 떨어지고 똑같은 검사라도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아요. 내시경 한 번, 조영제 CT 한 번, 조직 검사 한 번이 예전에는 그냥 좀 힘든 검사였다면 지금은 며칠씩 컨디션을 망치고 때로는 수술이나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정말 필요 없는 검사는 내려놓자는 이야기, 검사를 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하지만 끝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멈출 타이밍을 배우는 것도 건강관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를 줄이면 대신 뭘 해야 할까요? 막연하게 불안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다음 챕터에서 노년기에 특히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음식 3가지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검사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기서 검사를 줄이면 그럼 뭘 해야 하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검사는 줄이되 내 몸을 스스로 돌보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보자는 의미에서 노년기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 3가지를 소개드릴게요. 음식은 약이 아니고 전체 생활습관 중 한 부분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먼저 연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연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생선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주 1회에서 2회 정도 기름진 생선을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 연관된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분들 중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관리하시는 어르신들이 붉은 고기 위주 식단에서 연어나 고등어 같은 생선으로 조금씩 바꾸면서 체중과 혈액 검사 수치가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를 자주 봤습니다. 72세 이순자님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연어 구이로 저녁을 드시면서 3개월 만에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구이 또는 조림으로 드시되 소금 간을 너무 세게 하지 않고 튀김보다는 굽거나 찌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만약 신장질환이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단백질이나 인 섭취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치 후와 상해 후 섭취 빈도를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 현재 심장이나 신장 상태에서 일주일에 어느 정도 생선 섭취가 적당한지 주치의에게 꼭 한번 물어보셨나요? 이런 작은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두 번째는 채소 위주의 잡곡밥입니다. 흰쌀밥 대신 적당량의 잡곡, 현미나 보리, 귀리 같은 걸 섞고 채소 반찬 비중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혈당이나 변비,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식이섬유와 통곡물 섭취가 많은 식단은 제2형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와 연관된다는 연구들이 다수 있습니다. 76세 김철수님은 평소 빵이나 과자를 자주 드셨는데 잡곡밥과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꾼 뒤에 약 용량을 줄이고 혈당 변동폭도 줄어드는 걸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맛이 없다고 하셨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평소 드시는 밥의 3분의 1 정도만 잡곡으로 바꾸고 반찬 그릇 중 채소 2개는 채소나 나물 반찬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세요. 다만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잡곡을 드시면 더부룩함이나 가스가 생길 수 있으니 아주 소량부터 천천히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내 밥상에서 채소와 통곡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진을 찍어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채소가 적다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는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적당량이 중요해요.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건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발효식품이에요. 다만 염분이 많기 때문에 적당량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에서 발효식품의 적절한 섭취가 장 건강이나 면역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변비와 식욕 부진으로 고생하시던 어르신들이 싱겁게 담근 김치나 된장국을 적당히 곁들이면서 식사량이 늘고 배변 패턴이 좀 더 규칙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9세 정미숙 님도 그런 경우였는데요. 김치를 하루에 한두 쪽 정도만 드시고 된장국도 아주 싱겁게 끓여서 작은 그릇으로 드시니까 변비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김치는 하루 1쪽에서 2쪽 정도, 된장국은 아주 싱겁게 끓여 작은 그릇으로 즐기고 너무 짠 반찬은 물에 한번 씻어서 드시는 방식으로 염분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혈압이나 심부전 같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나트륨 섭취가 정말 중요하므로 전통 음식이니까 괜찮다기보다는 전통 음식이지만 양은 조절하자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내가 평소 먹는 김치와 찌개에 가는 주치의가 권하는 염분 제한 수준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3가지 음식만 잘 챙겨도 검사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 몸을 스스로 지키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음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검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75세 이후에는 검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다음 챕터에서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는 믿음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겁니다. 75세 이후에는 일부 암검사나 침습적 검사의 이득이 줄어들고 오히려 합병증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와 기저질환, 회복력을 고려하지 않고 젊었을 때와 똑같이 검사 계획을 잡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기검진을 예약하기 전에 올해 꼭 필요한 검사 목록을 주치의와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검사 중에 습관처럼 이어오고 있는 검사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불필요한 검사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기 발견의 그림자, 과잉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진행이 아주 느린 암이나 발견에도 굳이 적극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해요. 작은 이상 소견 하나에도 겁이 나서 수술이나 항암 같은 큰 치료로 바로 이어지는 결정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에서 애매한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바로 수술을 결정하기보다 2차 의견, 세컨드 오피니언을 들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병을 치료했을 때와 그냥 지켜봤을 때 앞으로 남은 삶의 5년, 10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나요?
이 질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몸의 회복력을 기준으로 검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같은 내시경이나 조영제 검사라도 50대와 80대가 느끼는 부담은 전혀 달라요. 평소 숨이 차고 기력이 없고 만성질환 약을 여러 개 드신다면 작은 검사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 전에는 반드시 검사 후 회복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지, 입원 가능성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세요. 최근 6개월 동안 감기나 가벼운 병에서 회복되는데 걸린 시간이 예전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는지 기억하시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회복력을 가늠하는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는 필요한 것만 골라 받는 용기입니다. 나이와 질환에 따라 꼭 챙겨야 할 검사는 여전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 특정 만성질환 추적 검사 같은 거죠. 검사 줄이자는 말을 아예 검사를 하지 말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연일의 정기 진료 때 올해 제 나이와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3가지만 꼽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전부 다였는데 이제는 단 3개만 고른다면 어떤 검사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이 여러분의 건강 인생을 바꿀 겁니다. 5번째는 삶의 질을 지키는 건강관리로 전환하는 겁니다. 노년기 건강의 목표는 단순히 수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상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에 있어요. 검사 결과에만 매달리다 보면 정작 걷기나 식사, 수면 같은 기본 생활 습관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에는 검진 예약보다 매일 10분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우선으로 기록해 보세요. 내가 진짜 지키고 싶은 일상은 무엇인지, 앞으로 5년간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싶은 활동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이 채널이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노력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방법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찡하고 조금은 섭섭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건강을 위해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와서 검사를 줄이라고 하니 그동안 내가 한 게 다 잘못이었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관리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는 한 단계 성숙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는 빨리 많이 세게가 중요했다면 노년기에는 느리게 적당히 나에게 꼭 맞게가 더 소중해집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상식은 이거였어요. 검사는 많을수록 좋다. 조기 발견이 무조건 답이다.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이겁니다. 내 나이와 회복력에 맞는 검사만 선택한다.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검사보다 일상 습관을 먼저 챙긴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명확합니다. 불필요한 검사로 합병증이 생기고 과잉치료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검사 결과에만 매달려 정작 중요한 일상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이렇습니다. 꼭 필요한 검사만 받아 몸의 부담을 줄이고 일상 습관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건강이 좋아지고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다음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께 꼭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선생님, 제 나이와 몸 상태에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는 검사는 무엇이고 꼭 이어가야 할 검사는 무엇인지 한 번만 같이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질문 한마디가 앞으로 남은 5년, 10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약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약도 검사처럼 줄여야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약을 언제 줄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사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도 숨쉬고 웃고 사랑하는 사람과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 그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진료 때 어떤 질문을 하실 건지도 궁금합니다.